4월 1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4천만원 언저리, 강력한 상승 이후에 현재 이 월봉 기준 노란색 선, 이 저항대에 막히면서 살짝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이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샤펠라 이후 매물대 돌파 직전인데요. 이더리움이 이 매물대 점선 라인 보이시죠? 얘를 본격적으로 뚫어버려야 다가오는 5월 FOMC 그리고 우크라이나 합의에 대한 부분, 본격적인 시장의 폭등 장세가 이어진다. 지금 증시에서도 쏠림 현상이 강하죠. 그래서 아직 확실한 상승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장세가 시작되게 되면 알트 시장 또한 본격적으로 도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격적인 탐욕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XRP 또한 현재 그 가격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방향성이 시장이 1000배 이상 성장한다. 그리고 그 과도기에 있다. 2023년은 본격적인 기술적인 장세의 강한 상승, 2024년은 폭락 장세가 예측이 됩니다. 경기 폭락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연이어서 본격적인 에너지의 파동이 시가총액과 유동수정이 바로 가상자산 쪽으로 코인 시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아구가 맞거든요. 자, 미국 물가 진정세 5월 이후 긴축 종료에 힘 실리나. 자, CPI가 발표되었죠. 예상치보다 살짝 낮게 나왔습니다. 다만 근원 CPI는 살짝 높게 나오면서 물가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이죠. 제 기준으로는 물가는 이미 지나갔다. 연준의 긴축 종료를 공식적으로 알린다. 따라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합의. 중국은 열렸다. 중국이 리부팅. 다시 한번 공장이 가동화되면서 전 세계가 열린다. 자, 이런 게 같이 맞물리면서 경기를 다시 재부팅 가동시킨다. 그러면서 증시와 코인 시장을 다시 밟는다. 이 시그널인 거죠.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 긴축 종료가 안 나왔죠. 그래서 시장은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기술적인 본격적인 반등을 알리는 또 하나의 신호. ARM, 영국의 ARM 손정희 나스닥 직상장한다. 이르면 가을 10조 원 조달을 목표로 한다. 소프트뱅크는 나스닥 측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기업 공개, IPO 절차에 공식적으로 착수해서 이르면 올가을 IPO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시장이 안정이 돼야, 자, 그리고 본격적인 장세가 나와야, 상승을 해야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겠죠. 자금을 쫙쫙쫙 빨아들이겠죠. 자, 이것과 맞물려서 결국 코인도, 주식도 본격적인 반등에 들어갑니다. 제가 언급드렸던 기술적인 본격등 대반등의 시작. 자, 그리고 2024년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어요. 요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경기 폭락. 참고사항으로 ARM에 대한 부분을 살짝 언급하고 가죠. 당시 손정희가 2016년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서 ARM을 인수했습니다. 이 시장을 뜻하는 것은 IoT, 사물 인터넷, 그리고 데이터가 돈이 됩니다. 자, 이제 달러에서, 원유에서 그 에너지의 파동이 데이터로 바뀌어 나간다. 즉 4차 산업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 손정희 회장의 성장해왔던 그런 산업의 판을 보게 되면은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퍼스널 컴퓨터와 함께 소프트웨어를 유통시키게 되죠. 그리고 소프트뱅크를 창업합니다. 귤박스 상자 위에 올라가서 나는 조단위 회사를 만들 거야. 몇십 년 안에 조단위 회사를 만들어내겠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조단위가 아니죠. 세계를 움직이는 그 기득권에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퍼스널 컴퓨터, 그 다음 바로 인터넷 혁명이 오게 되죠. 인터넷 혁명이 오게 되면서 자, 야후 재팬에, 자, 야후에 투자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모바일 혁명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그쵸? 그래서 일본의 보다폰을 인수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SBI를 독립시킵니다. 기타오 요시다카. 자, 따로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리고 이 SBI는 리플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자, 그 다음 현재 바로 4차 산업의 확장 국면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의 ARM. 전반적으로 현재 비전 펀드를 통해서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죠. 비전펀드 1, 비전펀드 2. 이들은 전 세계 기득권의 자금이다. 그리고 ARM은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요. 이 이전에 바로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와 바로 인텔, 이 시대가 몇십 년간 이어져 왔었죠. 그러나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2008년도, 2006년, 7년 모바일 혁명이 오게 되면서 저전력, 소용이 대세가 됩니다. 이 사이클이 대세가 되죠. 그래서 바로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바로 ARM이 부각받게 되죠. 윈도우와 그리고 인텔, 왕자를 내주게 됩니다. 이 회사를 인수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IPO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결국 데이터와 그리고 0과 1의 세상이 오고 있다. 결국 코인 또한 0과 1입니다. 여기에다가 가치를 입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녹음하는 것도 파일로 남잖아요. 그걸 누군가한테 보내게 되면, 복사해서 보내면 바로 내 컴퓨터에도 남아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돈의 가치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 가치를 부여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서 개발자, 검증자, 사용자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거, 참고사항으로 ARM 그리고 손정희,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보면은요, 먼저 ARM, 바로 그 전에 윈텔의 시대라고 했죠. 윈도우와 인텔, 퍼스널 컴퓨터 혁명 이후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그리고 인텔이 탄생하게 되죠. 몇십 년간 세계를 지배해옵니다. 그리고 모바일이 나오게 되면서 바로 ARM, 소형과 저전력, 전기 소모량이, 배터리가 전기 저전력이 필요했었죠. 그리고 소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ARM의 시대, 그리고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대가 탄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손정희 이 회장의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그랬죠. 어쨌든 이렇게 거대 인물이 되기 전에, 기득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의 인물에 바로 추적을 해보면 결국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 그리고 사물 인터넷, ARM을 보게 되면 4차 산업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가상자산과 코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혁명 때 바로 일본의 야후, 재팬을 인수했고요. 모바일 혁명 때 바로 보다폰을 인수하게 되죠. 이때 브로드웨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해서 기타 요지스타카가 SBI를 독립해서 나간다 라고 하는 명분으로 미디어에는 나오고 있지만 결국 밑에는 바로 손정희 회장이 있다. 그리고 이 SBI는 리플 아시아 이사회로 들어와 있다. 이 사람의 나아가는 그림을 잘 보시고 미래를 잘 예측하시길 바랍니다. 왜? 미래를 만드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 나스닥 직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2023년 본격적인 경기 반등에 대한, 그리고 기술적인 경기 반등을 알려줍니다. 코인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반등 곧 다가옵니다. 자, 중요해서 이 ARM과 손정희, 바로 메가 패러다임을 언급드리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거대 혁명이라는 거죠. 돈의 흐름이 뒤집힌다. 화폐 시스템도 100년 만에 뒤집어집니다. 천문학적인 기회가 오고 있죠. 시장 규모가 1000배 성장합니다. 자, 지금 XRP랬죠. 전 세계 금융의 원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다. 자, 블록체인이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4차 산업의 두 가지 심장 중에 하나이다. 기반 기술 중에 두 가지 심장 중에 하나인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이 블록체인은요, 퍼블릭 블록체인과 바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죠.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허가받은 애들만 바로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죠. 금융기관을 위한 금융의 원 시스템, 거대 다국적 금융기업들, 자, 전 세계의 주인장들이죠.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 자, 여기에도 주인장이 또 있죠. 이들과 뿌리가 같습니다. 여기에 송금 기업들, 그리고 국제 카드 결제사들, 뿌리가 다 같아요. 비자, 마스터를 기준으로 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페이팔, 기타 등등, 중국의 유니언페이,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겠죠. 카드 결제사. 자, 그리고 금융 보조기관들 다 연결이 됩니다. 이들끼리 바로 전산망을 공유한다. 즉 회계 전산망을 공유한다. 여기에 블록체인으로 지들끼리 현재 운영해 나간다. 범지구상의 금융이 하나로 연결된다.
이 가운데 브릿지 그리고 환전이 바로 XRP입니다. 아시겠죠? 자, 블록체인이 나오게 되면은 이 중앙에 기업이 하던 일이 역할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소프트웨어가 하게 되죠? 자, 쉽게 귀에 꽂히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은행 없이 우리끼리 거래하자, 직거래하자 이 얘기잖아요. 이때 채굴하자. 노드가 은행이 담당하는 거를 채굴자들이 검증을 하고 개발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늘 노동. 자,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늘 노동자였고요. 개발자 그리고 검증자는 같이 놀겠죠. 이거를 은행이 담당했고 요거를 기업이 담당했고 요게 현재 실물 경제의 파동이 전이가 되겠죠. 금융을 넘어서 전체 산업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기업이 담당했던 걸 뭐가 담당하냐? 노드 또는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가 대체해 나간다. 쉽죠? 요 노드를 기업이 하는 거를 컴퓨터가 대체하는 겁니다. 즉 소프트웨어가 대체해 나간다. 그러면 기업의 개수도 줄어들겠죠? 유통 단계도 축소가 되겠죠. 이해가 가죠? 그리고 금융의 원 시스템을 바로 컴퓨터의 통합체, DLT, 분산 원장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됩니다. 귀에 꽂히시길 바랍니다. 자, 리플 대 SEC. 자, 크립토 산업 판도를 바꾸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체 판도를 뒤집어 까는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에 반해 XRP는 상승폭이 없었죠. 이제 XRP의 시대가 도래하는 바로 그 제도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미디어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송에 대한 명확성, 방향성이 정해지면 결국 분석가는 주요 저항이 깨지면 XRP가 47% 급등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제가 월봉으로 말씀을 드렸죠. 얘는 그 다음 라인은 바로 1000원대이다. 1000원대 50% 가까이 상승하죠. 그 다음 바로 1500원대 그리고 다시 한번 2000원대. 월봉 기준으로 한 번 달리면 4년을 고생해도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게임이 끝난다. 게임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 밑에서 모아갔던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탑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겁나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모아갔던 사람들, 미리 들어와서 개고생했던 사람들이 이 결과물을 호들 중인 사람들이 얻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동행하기 위해선 이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자, 댓글에 제 구독자님께서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기업들이 ODL 참여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XRP의 가격과는 관계가 없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어떤 개발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면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ODL 사용이 늘어나도 XRP 가격 상승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을 보고 많이 실망을 했다. XRP 엔지니어가 말하기를. 자, 제가 언급을 좀 드리는데요. 자, 전 세계 다음번 통화는 돈은 CBDC이죠.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자, 국경 간에 이동을 하기 위해선 거액 결제가 필요하겠죠. CBDC가 막 5만원 또는 뭐 100만원, 1억 이 단위로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거액으로 해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쵸? 엄청나게 움직일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스위프트 시장 규모가 155조 달러예요. 그에 반해 XRP 시가총액은 별 볼 일 없죠. 몇십 조입니다. 그쵸? 아주 작아요. 얘는 원화 기준으로 20경원이에요. 공이 몇 개가 붙을까요? 그런데 XRP 가격이 지금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이걸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거액 결제용을 움직이기 위한 도매용 CBDC를 브릿징, 즉 중간에 브릿징할 수 있는 자산은 XRP가 유일합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미디어상에서 나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설계자의 또는 개발자의 그런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는 개발자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했거나 또는 그 의도가 왜곡됐거나 아니면 감추고 싶거나 그런 것 중에 하나이죠. 자,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언급을 드리면 XRP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얘가 폭등을 해야, 얘가 미친 듯이 상상을 해야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스위프트 2.0 ISO 20022 다음번 다가오는 종이화폐를 끝내고 현재 CBDC가 다 전 세계별로 연결이 되고 다음번 돈인 스테이블과 CBDC, 자산인 각종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기준으로 한 각종 코인들, 토큰들 얘네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이 XRP의 가격에 대한 급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NFT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언급을 했죠.
그리고 다가오는 시스템에서 이제 초기 시장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분의 1로 쪼개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가격이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평생 묻어둘 생각이다. 자, 이 전반적인 통화 시스템과 이런 부분들을 현재 시장 규모를 생각해 봤었을 때 왜 가격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진 좋죠? XRP가 폭등하는 모습. 자, 우주선을 타고 로켓을 발전시키고 자, 폭등하는 모습. 그 에너지는 이미 그들이 저는 약속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통화 혁명입니다. 100년간의 통화의 규칙이 바뀌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길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기회를 알아차렸다. 로또 곱하기 수백 배의 파괴력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죠. 제가 농담 삼아 또는 그냥 다음번 워렌 버핏, 차세대 워렌 버핏으로 XRP 투자자는 기억될 겁니다. 그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에. 자, G7 개발도상국의 CBDC 도입 지원에 집중한다. 자, 그동안의 기득권이었죠. 에너지의 파동을 개발도상국의 에너지의 파동이 이동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중심에 함께 움직인다. 그리고 이 중심에 누가 있죠? 리플렛과 XRP와 제가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그 핵심 라인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XRP의 가격 예측. 2023년 XRP가 곧 2달러에 도달할까요? 자, 기술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서 두 달이면 게임은 끝나겠죠. 그리고 가보지 못하는 영역대로 바로 들어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터지는 구간까지 차분하게 본업에 충실하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서 우직하게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2023년은 본격적인 성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2023년 경기가 폭락이 되고 결국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판때기가 심장에 다시 불이 붙게 되면서 새로운 판이 열리게 되는 그 초입 부분, 여러분은 1번 투자자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IMF, 암호화폐 포괄적이고 일관된 규제 주장, 엄격한 건전성 요구사항 충족돼야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언급이 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서 대한민국 건강보험에서도 가상자산 정보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 정보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총 11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하였다. 자, 계속해서 법안과 규제에 대한 부분이 속속들이 언급이 되고 있다. 이 말은 즉 리플과 SEC 소송도 시계추가 계속 똑깍똑깍 다가오고 있다. 자, 이런 매크로 이슈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같이 맞물려서 나올 가능성이 무척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시장에 대한 명확성과 폭발적인 성장을 넘어서 메가 팽창은 정해져 있는 수순입니다. 본인의 멘탈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